지금부터는 1월 넷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뭐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보시죠. 네, 1월 24일 월요일 날은요, 미국의 1월 그 마켓 제조 PMI 지표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게 발표되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그날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 1월 25일 화요일 날은 한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고요. 미국에서는 1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고, 이제 그날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요. 1월 26일 날 수요일 날은 이제 가장 중요하죠. FOMC 금리 결정이 예고가 돼 있고, 그리고 테슬라,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예고가 돼 있습니다. 목요일 1월 27일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요. 미국의 4분기 GDP 발표가 이제 예고가 돼 있고, 애플, 네이버, 삼성 SDI 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1월 28일 이제 금요일 날은 그 포스코가 물적 분할 결정을 했잖아요. 그거 임시 주주총회가 열려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날 미국에선 12월 미국 그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라고 하는데 이게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30일인데 일요일 날은 그 중국의 1월 제조 PMI 지표가 발표되니까 이게 이제 주말에 나오긴 하지만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증시에서 주목할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뭐 FOMC겠죠? 네, FOMC에서 어쨌든 긴축하는 거는 우리 다 알고는 있는데 긴축의 이제 속도잖아요. 뭐 그건 3번 할 거냐 올해, 4번 할 거냐, QT 어느 정도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 긴축에 대한 속도, 시장과 연준 의장의 그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이면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이 상장 때문에 상장하고 만약에 그 시가총액 100조 넘을 것 같아요. 근데 100조 넘으면 5%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지수에 영향을 줄지,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상장 다음 날이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27일, 28일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흐름은 면밀히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애플 같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이 두 개 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한국에선 삼성바이오나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는데, 특히 네이버가 또 워낙 또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네이버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보다 잘 나오는지, 그리고 체크하실 건 실적 발표 후에 IR을 하거든요. IR에서 향후 전망이 나와요. 그 전망들을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이슈로 좀 시장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1월 FOMC가 가장 뭐 최대 변수라는 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시장이 지금까지 뭐 그런 약간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미 약간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장이 이제 더 충격을 받을 것이냐, 약간 안도할 것이냐, 이 분기점이 궁금한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시장이 약간 안도할 수 있는, 말하자면 마지노선일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그 올해 3월에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지금 4번까지는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4번 할 확률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4번 정도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본 컨센서스거든요. 예상이니까. 그리고 0.5% 한 번에 올릴 거다. 이것도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만약에 진짜로 0.5를 하면 증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그냥 예상한 정도, 1월달 FOMC에서 파웰 의장의 연설이 더 중요하겠죠. 기자회견에서 뭐 0.5%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아직은, 그리고 0.25% 한 3번 정도 하겠다. 그리고 양적 긴축은 올해 하반기에 하겠다. 이 정도로 나오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완화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불확실성이 아예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준 의장이 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할지, 근데 발언할 때 그냥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불확실성이 더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 의장의 어떤 이제 발언이 되게 중요할 텐데,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4번 0.25%씩, 그 다음에 하반기에 양적 긴축, 요게 기본적인 어떤 지금의 시장의 어떤 예상치다. 네. 그걸 생각하시고 그거보다 완화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한번 26일 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 FOMC에서는 금리를 당장 올리는 이런 문제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올릴 네. 것이다 하는 약간의 예고 내지는 예고죠. 그 약간 지침을 주는 그런 정도고 네. 문제는 1월 FOMC에서 뭐 3월에 0.5%포인트를 올리느냐 0.25%포인트를 네. 올리느냐 이 정도 어떤 그림은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0.25냐 0.5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이냐 4번이냐. 네. 그러니까 빅스텝으로 가느냐 그냥 예상한 경로대로 가느냐 이건데 그러니까 제일 우려되는 건 0.5 한 번에 올리면 어떡하지? 이 의견도 요새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증시가 또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0.25 정도로만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오히려 좀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27일 날 상장을 하는데 이제 공모가가 3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예상치로는 뭐 시총이 한 100조, 120조까지 올라간다 보면은 30만 원일 때 시총 70만 원이라면은 조금 더 공모가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네. 봐야 되는데 이제 일부에서 더블까지 가느냐 이 부분인데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블까지 간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게 그냥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 100에서 120조 원 정도를 적정 주가로 보더라고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렇게 보고서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네. 최대로 많이 주신 분이 122조 그 정도예요. 근데 변수가 있는 게 유통 물량이 너무 적어요. 지금 전체 주식 수 중에서 이번에 상장하자마자 유통되는 물량은 6.8%밖에 없대요. 아, 적네요. 예,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85%는 일단 잠겨 있어요. 왜냐하면 LG 화학이 갖고 있고 우리사주, 네. 우리사주는 1년 동안 묶여버려요. 그게 85%나 됩니다. 6.8% 정도만 당장 나올 수 있는 물량이고 나머지는 일단 뭐 1개월이든 3개월이든 다 보호해서 걸어버린 거예요.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급이 이렇게 적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상장을 하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패시브 펀드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식 수는 작은데 살 수요는 많으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예상이 안 돼요. 뭐 150조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 이게 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더블 가면 예. 140조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2배 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게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 근데 편입해야 될 대기 수요는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20조까지는 갈 것 같은데 사실 저는 120조 넘는 거는 좀 어쨌든 밸류에이션상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공모주 청약 받으신 분들은 뭐 제가 예측은 못하지만 120조 원 이상의 주가를 만약에 형성한다면 그때는 조금 저는 오히려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네. 이제 경쟁사 있지 않습니까? 네. SK 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도 있고 또 그 아랫단에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 이런 그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지금들 예측들 하십니까? 일단 이 처음에 LG 솔루션 이제 상장이 이제 다가오면서는 다 빠져버렸어요. 같이 왜냐면 이제 ETF에서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면 이 큰 게 들어오니까 LG화학도 빼야 되고 나머지 회사들도 좀 줄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월에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고 LG화학도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급한 자금은 다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화학을 완전히 뺀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LG화학은 저는 안 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양극재 사업을 해요. 2차전지 소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빼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비중은 줄겠지만. 그래서 그 LG화학이나 아니면 또 2차전지 그 같은 경쟁사들 네. 이쪽에는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이쪽을 빼가지고 뭐 그 LG 에너지 솔루션 담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그 전에 진행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영향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좀 그 소재 업체들 있잖아요.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약간 저는 좀 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들이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던 데다가 지금 중국 회사들보다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좀 고평가 부담이 좀 아직은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약간 일부 자금을 좀 빼가지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수급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ETF마다 다르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시되 제 개인적으로는 LG 화학이나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을 팔아서 채우는 것보다는 소재 쪽을 조금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는 이 TSMC가 올해 투자 금액을 당초 300억 달러, 우리도 한 35조 원 정도에서 47%나 늘려가지고 440억 달러, 뭐 우리도 그러면 52조 정도로 네. 올려서 이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삼성전자도 지금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데 경쟁사가 이렇게 말하자면 1위가 투자금을 왕창 늘리다 보면은 삼성전자에 좀 부담이 안 되겠느냐. 그런 게 좀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 발표하고 나서 좀 힘은 없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해버리니까 네. TSMC가 이제 이번에 그 원래 연간 한 30조 투자하는 기업인데 50조를 써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두 가지죠.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여전히 그 쇼티지, 네. 수요는 너무 많은데 특히 TSMC처럼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삼성전자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인데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TSMC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를 늘리는 거고, 두 번째가 삼성 견제죠. 삼성이 너네 쫓아온다? 우린 더 앞서가겠다. 그래서 EUV 장비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인 증설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노리지 마라. 너네랑 나랑은 다르다. 그냥 압도적으로 난 1등 하겠다. 이걸 선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삼성전자한테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인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TSMC를 이길 수는 없어요. 당장은 뭐 몇 년 후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TSMC 이긴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작년 초에는 우리가 환상을 가졌죠. 이길 것 같은. 그래서 9만 원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 이제 환상이 꿈에서 깬 거죠. 아, 쉽진 않겠구나. 그러면 어차피 2등 위치를 유지하면 돼요. 3등과 간격 버리고 1등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 정도만 유지해도 저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눈높이가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투자, 뭐 물론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삼성도 투자 안 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냥 TSMC가 50조 하니까 삼성은 왜 안 하냐. 그래서 아, 삼성 안 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삼성도 나름대로 투자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삼성이, 저는 왜 삼성을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아까 TSMC도 그 10나노 이하 공정에서 압도적으로 잘하잖아요. 5나노, 3나노 이 정도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 TSMC랑 삼성밖에 없어요. 근데 TSMC가 지금 6개월 동안 주문이 꽉 차 있대요. 받을 수가 없나 봐요. 네. 너무 주문이 차 있어가지고.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네. 남은 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삼성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남은 물량을. 그러니까 그거는 왜 인정을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평가절하할 이유가 전혀 없다. 같이 낙수 효과를 받으니까 삼전도 긍정적으로 보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페이 뭐 이른바 먹튀 논란, 그리고 김범수 의장 뭐 탈세 의혹, 또 교환사채라고 하죠. EB 거의 한 3,400억 정도 부담이 한 10월 정도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담이 겹치면서 주가가 뭐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네. 뭐 9만 원 빠졌다가 다시 회복은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다면 뭐 거의 지금 현재 상황이 바닥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지, 앞으로 또 다른 이런 뭐 악재나 이런 부담이 또 다가올 수 있는 건지, 규제 이슈 뭐 어떻게들 보십니까? 저는 이제 바닥까지는 왔다고 봐요. 정말 이제 경영진 문제로 문매를 맞았지만 규제 이슈도 그렇고 그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두려운 게 그거죠. 이제 사람들이 지금 카카오톡 쓰고 있고 카카오페이 쓰고 뱅크 쓰고 우리 뭐 선물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카카오 싫어. 너네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어? 사람들이 이제 안 쓰고 다른 걸 써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카카오는 사실상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카카오를 대체할 지금 뭐가 없어요. 사실은 카카오톡 우리 안 쓸 수도 없고 선물하긴 선물하기대로 하고 페이도 쓰고 뱅크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와 별개로 아직은 사람들이 쓰거든요. 그건 뭐 이탈한다는 그런 조짐도 아직 안 보이고. 근데 여기서 정말 회사가 또 너무 잘못해버리면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그런 그 펀더멘탈 근본 이제 뼈대가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뼈대가 안 무너졌으면 경영진이 분골쇄신 해가지고 다시 붙여주면 돼요, 살을. 근데 그건 경영진이 하기 나름인데 뼈대가 안 무너진 측면에서는 주가가 반토막 났다. 여기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올라가기 위해선
일단은 자사주 매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카카오 그룹주가 좀 올랐던 건 그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자기 주식 다시 매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일부 있었어요. 그 액션이 나오니까 바로 좀 급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카오가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는 좀 자사주 매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제가 한번 그 재무제표 봤거든요. 카카오를.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현금성 자산이 그 단기 장기 합쳐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6조 원 정도 돼요. 되게 많아요. 맞네요. 예. 그리고 이자 지급하는 부채 있죠. 갚아야 되는 거. 예. 예, 빌린 돈들. 이거는 빼야 되니까 그거 한 2조 원 돼요. 그러면 4조 정도가 남아요. 이걸로 충분히 저는 자사주 매입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뭐 교환사채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뭐 3,400억 정도. 네. 예전에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3억 달러 교환사채 발행했는데 요게 교환가액이 47만 원 정도 되는데 옛날 네. 액면 분할 전으로. 5분할 이전에. 예, 5분할 전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액면 분할로 돌려서 적용을 하면 얼마냐면은 95,445원입니다. 네. 그럼 지금 주가랑 이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올해 10월 28일부터 풋옵션이라고 있어요. 이거 이 채권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회사에 조기 상환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3천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조기 상환을 요청하면 돌려줘야 되는데 돈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냥 3천원 갚으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주가가 올라간다. 네. 그러면 조기 상환 안 하겠죠. 그러니까 95,000원 밑에 있으면은 조기 상환할 가능성이 높은데 10월 28일 이후입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가격을 보시되 이거 가지고 뭐 너무 크게 악재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사에서는 막 이거 뭐 또 3천억 갚아야 되니까 빚폭탄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돈이 많아요. 돈 많은데 굳이 3천억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너무 큰 리스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카카오처럼 폭락한 종목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줍줍 기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지금 폭락주를 다시 한번 담는 것으로 이렇게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은 어떤 분야가 그나마 유망해 보이십니까? 만약에 폭락을 했는데 앞으로 그래도 실적 좋고 펀더멘탈 괜찮은 게 있다면 스토리가 있다면 그거는 결국엔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폭락한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조선주, 철강, 뭐 석유화학부터 해가지고 뭐 건설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중에서는 저는 가장 그러니까 폭락주 중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는 조선업종. 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수주가 너무 잘 되고 있고 제가 왜 조선주를 여전히 주가 안 좋아도 좋게 보냐면 LNG선 때문에 그래요. LNG선 발주가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유럽에서 천연가스 공급 막 그러니까 러시아가 줄인다고 하니까 유럽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 유럽 입장에서도 결국엔 러시아 의존을 줄일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미국이나 아시아 쪽에서 루트를 만들겠죠. 근데 미국, 아시아는 배로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가스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LNG선에 대한 어떤 발주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2순위는 이제 저는 자동차로 좀 보고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엄청 폭락주는 아니더라도 너무 주가가 1년 동안 못 갔잖아요. 네. 차량용 반도체 공급도 지금 대부분의 얘기는 어쨌든 봄 정도 지나면 많이 완화될 것 같다. 그런 식인 전망들이 나오니까 자동차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동차 업종도 좀 조선주에 이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좀 많이 빠진 것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철강업종. 네. 네, 철강업종은 업황이 뭐 좋아진다 이걸 떠나서라도요 너무 싼 것 같아요. 포스코만 해도 PER이 3배. 배당 수익률이 1년에 5%가 넘어요. 네. 근데 주가가 너무 안 가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밸류가 싸다는 건 크게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분기마다 배당을 좀 주잖아요. 차곡차곡. 그런 면에서 철강 가지고 뭐 당장 고수익 낸다 이거보다도 철강주는 하방은 확실히 잡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 설을 전후한 이런 정시 상황에서 뭐 꼭 오른다기보다는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네. 그나마 선전할 만하다. 이런 업종은 어느 쪽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래도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 게 공급이 지금 모든 게 다 공급 때문이거든요. 부족해서. 그래서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투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네. 반도체 장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이번에 TSMC가 50조 투자하고 네. 삼성도 투자하잖아요. 하이닉스도 투자하고 그거 다 장비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위주로 일단 저는 가장 1순위를 좀 잡아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하려면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아. 예.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 공장 자동화를 많이 하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최적화된 뭐 그 여러 가지 뭐 회사들이 좀 있을 텐데 그 설비 투자 관련된 기업들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그 여행 레저 쪽인데 네. 그 리오프닝 테마. 네. 근데 리오프닝 테마 같은 경우는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잖아요. 예. 근데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게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뭘 사야 되냐, 네. 뭐 여행주냐, 아니면 편의점이냐, 백화점이냐 막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너무 헷갈리시면 차라리 그냥 ETF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ETF가 많지 않은데 여행 레저 관련된 ETF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그래서 여행 레저 ETF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주가가 실제 많이 빠져 있습니다. 10월에 그 위드 코로나 갈 때 한번 확 올랐다가요. 오미크론 터져가지고 주가가 원상복귀 돼버렸어요. 많이 네. 빠졌어요. 그래서 리오프닝 종목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여행 레저 ETF를 한번 찾으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벌리의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오늘은 이제 두 개의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둘 다 사실 좀 연결이 되니까 할 텐데 둘 다 성장주인데 지금 색깔하고는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3월 FMC가 끝나면 성장주의 시간도 분명히 한번 올 거니까 내가 성장주 폭락했기 때문에 또 줍줍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힌트를 좀 찾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첫 번째 보고서가 그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애널리스트가 쓴 K 플랫폼의 시간 4인 4색이란 제목인데 이게 이제 총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네. 메타버스 플랫폼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특히 네이버, 카카오, SK 스퀘어 이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나 봐요. 뭐 네이버는 많이 아시겠지만 제페토 네. 하고 있고 카카오도 지금 크러스트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블록체인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랑 이제 그 제휴를 좀 맺어가지고 지금 투자를 좀 어느 정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NFT와 관련된 투자들을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OTT 오리지널 드라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지난주에 그 넷플릭스 주가 폭락을 했잖아요.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근데 그 폭락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디즈니 플러스 있죠. 미국에서 HBO 있죠. 아마존 프라임 있죠. 점점 경쟁자들이 들어오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한국에서도 지금 넷플릭스가 물론 잘하고는 있지만 티빙 있죠. 웨이브 있죠. 왓챠 있죠. 정말 많아요. OTT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 OTT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된다. 그래서 국내 OTT 회사들이요, 총 17편 이상을 기획 중이래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OTT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래서 특히 뭐 티빙이 가장 많이 아마 출시를 할 것 같고, 우리 한국 OTT 기업들의 반격.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티빙 지분 갖고 있는 회사가 그 CJ ENM이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의 반격도 한번 주목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네. 예, 카카오 모빌리티에 TM 모빌리티가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아마 상장이 당분간 어려울 겁니다. 카카오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여전히 순항을 하고 있고 SK 스퀘어가 갖고 있는 그 TM 모빌리티 이쪽은 이제 우버랑 같이 제휴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반격이 시작되니까 굉장히 재밌는 그림들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 중에서 여기서 쓴 건 뭐냐면 총 4개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SK 스퀘어, CJ ENM. 근데 이 중에 탑픽은 네이버하고 SK 스퀘어 이 2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KB증권의 이선화 연구원님이 쓴 엔터테인먼트 자료예요. 요새 엔터주도 좀 주가가 안 좋잖아요. 많이 빠졌죠. 예, 그 제목이 좀 이제 위로해주는 제목이긴 합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요라는 좀 제목인데 드라마 제목 같네요. 예, 좀 굉장히 많이 빠져서 노래 제목? 주주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예. 예, 그래서 주가 조정은 좀 추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렇게 써져 있고 빠진 이유는 엔터주도 아무래도 이제 그 성장주다 보니까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좀 빠졌다. 아, 그게 하나 있고 4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오미크론 변이 이런 것 때문에 콘서트 매출이 별로 없잖아요. 그거 하나랑 그 이번에 일회성 비용이 좀 많대요. 인센티브. 예, 인센티브 지급도 좀 일부 들어간 게 있었고 뭐 프로젝트 비용도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올해는 굉장히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했고 올해도 앨범이 되게 잘 팔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작년에 정말 앨범이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까지 이어지고 올해 또 주목할 거는 하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NFT 네. 이제 거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하이브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리오프닝 하게 되면 콘서트 매출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올해 모멘텀 충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이브를 그래도 여기서 가장 탑픽으로 꼽은 건 이제 NFT를 가장 이제 활성화를 하니까 그리고 좀 좋게 보는 게 또 SM도 네. 굉장히 좀 좋게 보는데 SM, JYP, YG엔터 모두 다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죠. 연초부터 악재가 겹치면서 정시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실망만 하거나 아예 장을 떠나는 것은 정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종목, 시장 공부하면서 때를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벌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연 이사님,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